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미국 시간 10일 증시 부동산 운명 결정한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성장, 기술주의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어젯밤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41%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한국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야, 미국에선 나스닥만 떨어졌는데 왜 한국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폭락하냐? 한국 증시에서 기술주, 성장주가 워낙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들 주가가 떨어질 때 증시 전체가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조정 장세는요, 그동안의 조정과 좀 반응이 다릅니다. 그동안에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 쉴 새 없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조정은 중간중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전문가들은 야, 유동성 장세 안 끝났다, 유동성이 줄지 않고 있다, 유동성 환경이 안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 했고 실제 그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조정은요, 유동성 환경 자체 변화에 따른 조정이란 것 때문에 과거 조정 대비 개인의 매수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개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유동성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백신과 부양책 효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1일 확진자 수 1월 2일 날 30만 명 수준이었는데 3월 7일 기준 4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급감을 했나 살펴봤더니 미국 1회 접종률, 이제 백신 접종률이 17.7%예요. 야, 그런데 생각보다 이 1회 접종했을 때 코로나19 예방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당초 알려진 건 한 60%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80%,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연구 보고가 실제 나오고 있고 그것이 통계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모든 국민, 미국 국민의 70%가 2회 접종할 때까지 안 길어져도 1회 접종 최대한 많이 하면서 접종 인원을 늘리게 되면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겠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거고요. 자, 바이든 부양책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될 것이고 실업급여 주당 300달러가 추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소비가 GDP의 85%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본격적인 성장세, 그러면서 5.5% 성장세까지 달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 금리가 동시에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다못해 지금 일본 채권 금리까지 뛰고 있어요. 선진국, 신흥국 할 거 없이 모든 수익률이 뛰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국채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국채 발행량 증가,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성장률 확대로 자금 수요 증가 전망,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약화까지 겹쳐버리면서 국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익률은 올라갈 거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국채 수익률 상승은 결국 시장금리 상승을 불러오는 부분이고 장기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기대했던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 투자자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이 사람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장기금리가 뛰고 있잖아, 이거 그대로 둘 거냐,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경기 부진해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 제롬 파월 의장은 원래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그동안에 증시 불안에 연준이 선물을 주는 경우는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악화가 전망될 때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나스닥만 조정 중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현재 장기 국채의 금리 상승은요, 성장 기대감이 반영돼 정상적인 흐름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롬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의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경기 부양은 이제 연준의 손이 아닌 정부의 부양책에 달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완화적 통화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죠. 기술주에 올인이 되다 보니까 지수 하락폭에 비해서 유난히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술주만 샀겠습니까? 해외 주식, 해외 기술주까지 쓸어 담았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의 기술주 향후 전망은 같습니다. 기대치가 실적으로 반영되는 주식들은 안정세를 찾아가고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기대보다 못한 결과를 만든 주식들은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당장의 실적을 나타내기 어려운 주식들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투자 흐름이요,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바라보면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자금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국채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올랐겠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3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기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5년물 채권 수익률이 오늘 6.44% 급등을 했고요. 3년 채권 수익률도 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수직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자, 중기 국채 가격의 급등은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10년물만 단독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5년물, 뒤늦게 3년물까지 따라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왜? 금융채 가격이 올라가는데 5년물 기준으로 대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한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장 1월 말에 비해서 0.1%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10년 평균 금리를 계산한 것이고 현재 이제 5년물 국채 금리가 1.6%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한 0.2%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금융채. 그럼 1.8%까지 올라갈 수 있고 향후 더 올라갈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성장 기대감이 또 다른 변수를 만들고 있어요. 바로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92에 안착을 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14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올해 원달러 환율 1050원까지 내려간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114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장 기대감과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투자 자본이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환율 시장 불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유입 제한도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 악몽이 떠오른다,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일부 신흥국에서 지금 통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 게, 자, 지금 신흥국에서 많은 부채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되는 과정이 나오기도 전에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해지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지금 신흥국에서도 높아진 부채 비율에 이게 폭탄이 돼서 날라올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지금 불안 요소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국채 가격 하락 언제 멈출까? 수익률 급등 언제 멈출 수 있냐? 일단 얘네들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해야 수익률도 하락할 것이고 기술주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며 국내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4일간 1200억 달러의 미국 국채 입찰이 있는데 여기서 금리 상승의 분기점이 될 거란 이야기가 나와요. 구체적으로 미국 시간 10일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10일이냐? 3월 9일날 3년 만기 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고요. 3월 10일날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일날 30년 만기 초장기 국채에 대한 입찰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죠. 2월 말에는요, 7년물 국채 입찰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자, 입찰 수요 강도를 보여주는 응착률이 최근 2.3배에서 2.0배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요가 생각보다 적게 나타나게 된다면 향후 늘어날 국채 발행량에 비해서 그 수요가 부족하다, 그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야, 올해 국채 발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응착률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다. 지금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수익률이 강점이다. 수요는 충분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만약 입찰 수요 강도가 시장의 전망보다 낮다면 다시 발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앞으로 머리가 터질 거예요. 지금 국채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인플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5월 4일부터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나오면 그때부터 여론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바뀐 지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자산 쏠림 확대 같은 저금리의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는데 어이구, 자본 유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본 유출 우려가 뭐가 문제냐? 자,
자, 이 국채 시장 국채 금리가 뛰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직매입도 가능해요. 실제 최근에도 계속해서 매입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뛰지 않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자본 유출 우려가 있으면 이 부분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성장세와 물가 상승률만 받쳐주면요, 한국은행에서 오래 고민 못하고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부분 충분히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시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훨씬 악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